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박수보다 스캔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기록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 프로야구 KBO. 그라운드 위가 아닌 법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오른 10명의 선수들. 당신이 알고 있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야구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위치시 최경철. 침묵 속의 금지 약물. 프로야구의 그림자. 2017년 4월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용한 것은 스타노졸롤, 경기력 향상에 명백히 금지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수년간 프로야구 무대에서 조용히 역할을 다해오던 한 베테랑 선수. 그의 몸속에서 리그의 윤리를 뒤흔드는 금지 물질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KBO는 더 중요한 건 그 징계의 대상이 단지 선수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 역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KBO로부터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단순한 도핑 적발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KBO는 말합니다. 약물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단의 시스템적 책임이다. 최경철은 그 어떤 해명도 남기지 않은 채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침묵은 리그에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선수들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도핑 방지란 단속으로 충분한가? 교육, 감독, 문화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사건 이후 KBO는 도핑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구단 차원의 약물 예방 교육, 자체 검사 시스템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선수단 전수교육의 필요성도 공론화됐습니다. 최경철 사건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강렬한 신호였습니다. 도핑은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의 정체성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 그가 남기고 간 기록보다 그가 침묵으로 남긴 물음표 하나가 더 오래 리그에 남게 되었습니다. 위치 9, 김상현, MVP의 몰락, 팬을 외면한 그날의 선택. 2009년 김상현은 KBO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홈런 36개, 타점 127개를 기록하며 프로야구 MVP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고 그는 그 기대에 어울리는 실력과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그는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경기 외 시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공공장소 음란 행위를 하다 한 20대 여성을 통해 신고되었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충격은 단순한 범죄 사실보다 그가 보여준 몰상식한 행동 그리고 공인의 도덕성, 실종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의 소속팀 KT 위즈는 즉시 임의 탈퇴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 방출이 아닙니다. 해당 선수가 다른 구단과 사실상 계약할 수 없게 만드는 리그 내 최대 수준의 조치입니다. KT는 더 이상 이 선수를 팬들 앞에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구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프로 선수로서의 품격이었습니다. 리그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상현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선수는 단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인이자 브랜드의 얼굴이며 수많은 어린 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과 자격이 그라운드 밖에서도 요구된다는 사실. 김상현은 수많은 기록을 세웠지만 그 기록을 지우는 데에는 단 하나의 행동이면 충분했습니다. 리그는 기억합니다. MVP도 규범을 어기면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상현은 다시는 야구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위치 8, 오재원. 주장이라는 이름의 권력, 약물이 된 복종. 그는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내야수, 3번의 우승을 함께한 주장 오재원. 그는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선수단을 대표했고 후배들의 모범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이름은 더 이상 리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오재원을 불법 약물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필로폰 그리고 졸피뎀 수천정, 단순 복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3명 이상의 후배 선수들에게 약을 대신 처방받아오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했습니다. 한 명은 팀 코치였습니다. 도핑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자 시스템의 착취였습니다. 그는 팀 내 위계 질서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KBO의 위계적 문화, 선수단 내부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강요해온 오랜 관행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사건과 관련된 8명의 선수들을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자진 신고했고 오재원은 끝내 기소와 함께 사실상 야구계를 떠났습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왜 후배들은 그를 막지 못했는가? 왜 구단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는가? 그리고 KBO는 답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오재원 사건은 KBO가 단순히 경기력만 관리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윤리, 정신건강, 문화개혁, 이제 리그가 다뤄야 할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사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선배란 무엇인가? 리더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오재원은 그릇된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위치 7일 강정호, 재능의 끝, 음주운전의 시작. 그는 KBO 역사에 남을 야수였습니다. KBO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타자, 2015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RPS 제타 816 신인왕 투표 3위. 그의 성공은 대한민국 야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성공을 무너뜨립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세 번째 적발 당시 그는 서울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커리어의 붕괴를 예고한 결정적 전환점, 미국 취업 비자가 취소되며 그는 MLB에서 뛰지 못하게 되었고 2017년과 2018년 시즌 대부분을 결장했습니다. 2019년 짧은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를 품었던 피츠버그는 결국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그는 KBO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팬들의 거센 반발과 리그의 강화된 규정. KBO는 그에게 1년 출장 정지와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습니다. 강정호는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은 의지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의지 없는 재능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몰락은 리그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젊은 선수들에게 가장 혹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행동은 성적보다 먼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위치 쇼크 안지만, 도박 사이트의 자금책, 무너진 마운드 위의 신뢰. 그는 마운드에서 묵묵히 던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믿음직한 불펜, 우승을 이끈 핵심 투수. 하지만 2016년 그 이름은 더 이상 야구 실력으로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안지만, 그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1억 6,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순히 도박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는 불법 조직의 자금책이었습니다. 친구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고 그 돈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O는 모든 야구 활동에서 무기한 출장 정지를 결정했고 삼성 라이온즈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한국 프로야구에서 영구 퇴출된 첫 자금책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불법 도박 때문이 아닙니다. 도박 시스템 자체를 유지 확장하는 데 선수의 자산이 이용되었다는 것, 선수의 수입, 구단의 이미지, 리그의 신뢰까지 한 번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의 경력은 더 이상 성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리그는, 팬은, 그리고 사회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지만 사건 이후 KBO는 도박 위험 교육, 선수 대상의 금융윤리 교육, 그리고 불법 브로커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말합니다. 당신의 재능과 명성은 당신이 서 있는 무대만큼이나 그 무대를 지키는 방식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무대를 무너뜨린 안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위치 리드, 오승환, 안, 임창용, 마카오의 도박대, 무너진 전설들의 자존심. 그들은 대한민국 야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승환, 삼성과 일본, 미국까지 진출한 국가대표 마무리 투수. 임창용, 해외 리그를 넘나들며 활약한 KBO 최다 세이브를 노리던 베테랑. 하지만 2015년 두 선수는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마카오 카이노. 그들은 그곳에서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한국법은 해외 카지노 도박도 국내법상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검찰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KBO는 두 선수에게 정규 시즌 절반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대표의 자격, 그들의 브랜드, 그리고 팬들의 자존심까지 모두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승환은 이후 MLB 진출이 지연됐고 한신 타이거스와의 재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됐고 커리어의 끝은 조용하고 무거운 그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을 남깁니다. 스타도 예외가 아니다. 리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그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선수여도 도덕적 기준을 어기면 그 모든 명성은 무의미하다. 해외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이 리그 전체의 얼굴이 되는 시대. KBO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실력으로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들의 이름 옆에는 항상 도박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위치 4. 2016년 대규모 승부 조작, 감춰졌던 경기의 진실, KBO 신뢰의 붕괴. 그날의 볼넷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실점도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KBO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승부조작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출발은 경찰의 포렌식 수사. 한 브로커의 휴대폰에서 선수들과의 거래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태양, 유창식, 이성민, 문우람. 이름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리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브로커로부터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대가를 받고 경기 초반 의도적 볼넷 또는 실점을 연출했습니다. 심지어 문우람은 브로커와 선수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KBO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자수하면 영구 제명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선수는 침묵했고 유일하게 자수한 유창식만이 무기한 출장 정지에 그쳤습니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영구 제명, 법적 처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NC 다이노스 구단이 이성민의 조작 연루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를 진행했다는 정황. 팬들은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조차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BO에게 승부조작 리그 사망이라는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KBO는 뒤늦게 클린 베이스볼 센터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왜 선수들은 돈에 넘어갔는가? 왜 구단은 조치를 늦췄는가? 그리고 팬들의 믿음은 이제 어디에 기댈 수 있는가? 2016년의 그 사건은 단지 일부 선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리그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부식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위치 3. 2012년 박현준, 김성현. 최초의 승부조작 스캔들. KBO의 경고장. 2012년 KBO는 사상 처음으로 승부조작 스캔들을 공식적으로 맞이합니다. 주인공은 LG 트윈스의 두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 그들은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고 경기 1회 초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행위를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닙니다. 명백한 스파 픽싱, 경기의 특정 시점을 조작하는 정밀한 조작 기법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는 명백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KBO의 처벌은 훨씬 더 강경했습니다. 영구 제명. 이 판결은 KBO 역사상 최초의 승부조작 사형 선고로 기록됩니다. 리그는 선언합니다. 경기의 진실성을 해친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LG 트윈스는 두 선수와 즉시 결별했고 구단 내부 교육과 정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모든 승부조작 사건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후 등장한 수많은 스캔들에서 KBO와 팬들은 2012년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첫 사건은 단순히 규정 위반을 넘어서 리그와 팬들에게 처음으로 불신이라는 감정을 심어준 날이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긴 순간 그 어떤 홈런도 세이브도 더 이상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2012년 KBO는 신뢰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위치 2. 서준원. 디지털 시대 유망주의 몰락.
그는 기대의 중심이었습니다. 2000년생, 부산고 출신 롯데 자이언츠 1차 지명 투수, 빠른 볼과 공격적인 투구로 팀의 미래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 무너졌습니다. 2023년 3월, 서준호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요구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처음 그는 팀에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구단은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KBO의 대응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법적 판단 이후 징계가 내려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이 곧 판결이 되고 브랜드가 곧 책임이 됩니다. 서준호는 리그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 경고합니다. 재능은 면죄부가 아니다. 그리고 리그에 묻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디지털 윤리 교육 충분한가? KBO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행위, 가이드라인과 교육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서준원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유망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디지털 범죄 시대에 선수 자격이 어디까지 감시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위치엘, 이호성, 레전드의 추락, 국민적 비극이 된 사건,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 한국 시리즈 4회 우승, 골든글러브 회 수상, 1990년대 KBO의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그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4명의 생명, 내연녀와 그녀의 3딸 모두 그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내연녀에게 1억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2008년 2월 여성과 아이들이 사라졌고 CCTV에는 그가 큰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남 화순군 그의 부친 묘 근처에서 모녀의 시신이 함께 묻힌 채 발견됩니다. 도주 중이던 그는 2008년 3월 10일 서울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건은 스포츠계를 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회적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그가 2005년에 실종된 사업 파트너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호성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은퇴한 스포츠 스타가 얼마나 쉽게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가? 심리적, 재정적 압박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을 강제로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KBO는 이후 은퇴 선수들을 위한 멘탈 케어,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의보다 앞서 이호성의 이름은 정점에서의 몰락, 그리고 스포츠계의 가장 큰 그림자로 기억됩니다. 그가 남긴 기록보다 그가 무너뜨린 신뢰가 더 오래 리그에 남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잠깐이지만 신뢰를 잃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들의 몰락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KBO는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